네, 안녕하세요. 구차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에서 프리트레인하고 전처리라고 그러죠. 파인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트레인이란 것은 선행학습 또는 이제 사전훈련, 전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거면 NLP에서 가중치하고 바이어스를 이제 잘 초기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어떤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적으로 딥러닝의 어떤 그 CNN 구조에서 어떤 레이어를 잘 쌓아서 여러 개의 이제 히든 레이어를 이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죠. 언스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라벨이 없이 이제 그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네이블이 되지 않은 이제 큰 데이터를 넣고 이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느려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레이어를 이제 끄는 거잖아요. 일부 레이어를 끄고 이제 학습시키는 것을 드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러한 드랍아웃, 그 다음에 미니 배치 방식을 이제 미니 배치라는 것은 어떤 그 전체의 데이터가 아니라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거고요. 드랍아웃하고 유사하게 어떤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드랍아웃 미니 배치 방식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이제 새로운 목적, 나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이제 맞도록 그런 아키텍처를 이제 새로운 목적으로 이제 변형하고 이미 학습된 모델 웨이트로부터 이제 학습을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 값, 조절해야 될 값들이죠. 그런 어떤 파라미터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인 튜닝을 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이제 기존에 학습이 된 레이어에 내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학습시켜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림과 같이 프리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 필요가 없죠. 그냥 X값만 있으면 되고요. 어떤 이런 이제 두 개의 레이어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웨이트 값을 이제 결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결정된 값을 이제 초기화 값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튜닝에서는 이제 X 데이터하고 라벨만 놓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죠. 따라서 웨이트 값이 이제 잘 학습되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라벨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레이어 간의 그 웨이트 간의 값들을 서로 이제 초기화하면서 비교해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그 서로 간의 그 웨이트 값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가중치 초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 초기화라는 것은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 이제 초기 가중치의 이제 어떤 설정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초기 가중치의 이제 설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이제 설정했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0으로 이제 가중치를 초기화한다면 모든 뉴런들의 모든 뉴런들이 이제 같은 값으로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전파 과정에서 각 가중치의 이제 업데이트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업데이트는 학습을 진행해도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될 거고, 결국에 이제 제대로 학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업데이트는 여러 층으로 나누는 의미를 이제 그러니까 딥런이라는 것이 이제 층이 많아야지 어떤 제대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그 여러 층으로 나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중치가 0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또 어떤 그 활성화 함수로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 시 이제 전기분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인풋의 이제 절대값이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 미분값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전기분포를 따르도록 가중치를 랜덤하게 초기화한다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이제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학습을 반복할수록 가중치 값들이 0일로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벤시 그라디언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어떤 0하고 1로 이제 주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전기 분포를 이제 따르지 않고 0하고 1에 이제 치우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거로 이제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넬루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가중치 초기화를 이제 처음부터 잘 설정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경우에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만약에 한번 줄여보죠. 예, 표준 편차를 이제 줄였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모양을 또 띠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이제 표준 편차가 커서 여기 절대값의 x를 씌웠죠. 예. 값이 이제 그 x 값이 이제 커지면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를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표준 편차를 줄여가지고 x값을 이제 줄이는 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0.1로 설정했다고 하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적게 하면 이제 층이 깊어질수록 이제 가중치 값들이 어떤 이제 중간값 0.5에 이제 몰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XRB라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초기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XRB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XRB라는 것은 이전 노드하고 CNN 예를 들면 이제 CNN 구조에서요. 이전 노드하고 다음 노드의 이제 개수에 이제 의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니폼 분포, 그러니까 정기 분포죠. 정기 분포라는 것은 이제 정기 분포라는 것은 요러한 이제 그래프를 띄는 그러니까 중간 이렇게 이제 높죠. 여기 좌우보다 이러한 그래프를 띄는 것을 이제 유니폼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XRB는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방법하고 그 노멀 분포를 따르는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노멀 초기화 방법은 이제 요러한 이제 식을 띄고요. 여기서 이제 NIN 이제 이전 노드의 개수의 수고요. 그 다음에 NOut은 이제 다음 노드의 개수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더해가지고 2를 하고요. 분자에 2를 하고 그냥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뜻하고요. N은 이제 평균을 뜻하고요. 이제 VAR은 이제 표준 편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이제 식을 이제 띄게 되고요. 요건 이제 노멀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폼 이제 초기화는 이제 요런 식의 식을 띄고요. 마찬가지로 NIN은 이제 이전 노드의 개수의 수고요. NOut은 이제 다음 노드의 개수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유니폼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하고 루트를 씌우고요. 이전 노드의 개수 플러스 다음 노드의 개수 분의 6하고 이제 또 더하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합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런 이제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XRB 함수는 이제 비선형 함수. 비선형 함수라는 것은 이제 시그모이드 탄H 같은 거를 이제 비선형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XRB 함수는 이제 비선형 함수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넬러 함수 사용 시 이제 출력값이 0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넬러 함수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의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정규 분포하고 이제 균등 분포를 이제 띄게 되는데요.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NIN은 이제 이전 노드의 개수를 뜻하고요. 이런 식의 식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여기 루트에다가 NI 분의 2 해가지고 여기 더하기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전 노드하고 다음 노드하고 이렇게 더했는데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NIN은 이제 이전 노드의 수인데 보시면 여기도 다른 점이 XRB하고 이제 다른 점이 XRB는 이제 다음 노드의 개수가 이제 더해져 있죠.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XRB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더해져 있지가 않죠.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초기화 방법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초기화는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0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 넬브 같은 경우는 이제 0.01로 이제 아주 작은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0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초기화가 설정에는 이제 시그모이드하고 탄H 경우 이제 XRB를 사용하고요. 그 넬로 같은 경우는 해 초기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요 넬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해 초기화 방법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 CNN 모델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는 이제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차시 파인 튜닝, 프리 튜닝과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